자금난에 시달리던 항공업체 아시아나의 회생이 다시 한번 암초를 만났습니다. 건설업체인 HDC 산업개발에 인수되는 길을 찾은 것 같았는데 인수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현대산업개발이 인수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채권단에 요청했습니다. 대한항공에 이은 두 번째 국적기를 띄우는 아시아나의 미래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이성일 선임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 아시아나 주인이 금호그룹이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금난 해결하려고 아시아나 팔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다시 또 암초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금융시장 또 그곳에 일하시는 분들, 하여튼 이 관계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과연 아시아나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생을 할 수 있느냐, 정상적인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작년에 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로 했던 현대산업개발의 계획을 보면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낡은 건물이 있고 여기에 주인이 빚이 많아가지고 수리도 못하고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건물이 있는데 다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이 보고 저 건물을 사서 제대로 새 단장을 하고 아니면 뭐 새 건물을 지어서 하면 장사가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역병이 돌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뭐 폐가가 돼버린 거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거군요.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당시에 인수를 했을 때는 그 건설업체로서는 상당히 착실하게 돈을 버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과연 저 기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산업은행이 조건을 제시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협상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런 셈입니다. 지금 산업은행에서 얘기를 한 거는 재협상하자 뭐 이렇게 적극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이 협상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요. 보면요, 그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현재 2,500억 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금 건 상태입니다. 근데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한 1,000억 정도만 더 들이면 같은 만큼의 지분을 주식시장에서 사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보통의 경우에는 이 정도 규모의 계약금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배짱을 튕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상황은 지금 좀 다릅니다. 가장 큰 그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과연 다른 인수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뭐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또 인수자가 새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과연 과거에 있었던 조건하고 비교했을 때 좋을 수 있겠느냐 뭐 하는데 그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또 다른 변수가 된 것은 금호그룹이 운영했을 때 아시아나의 회계 처리 뭐 이거의 불투명성입니다. 지금 당장 그 인수 계약을 체결한 뒤에 보이지 않았던 부채가 2조 8천억 원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뭐 의도적이었던 건지 아니면 뭐 정말 실수였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인수하려고 했던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이런 불투명성을 안고 우리가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아시아나는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협상에 나서야 될 산업은행으로서는 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 입장 바꿔 생각하면. 뭐 아마 그럴 겁니다. 아시아나의 부채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규모가 커서요.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조만간 자본 잠식에 들어갈 거다. 뭐 이런 분석이 아주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게다가 또 이자율도 높고 상환 조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지 않은 빚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잘 운영해도 빚을 갚기는커녕 뭐 이자만 근근히 갚아나갈 수 있는 상황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수한 현대산업개발도 그 2조 2천억 원 정도를, 그러니까 전에 없던 새 돈을 넣어서 이 돈을 미천으로 회사를 새로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작년에 그 인수 계획에 사실 넣었었고 이 부분이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 계산이 전부 다 코로나 사태 이전의 것이고 이제 새로 계산을 하면 대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지금 완전히 미지의 상태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원점 비슷한 미지의 상태가 된 것 같은데요. 아시아나가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근데 아시아나는 원래부터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부채가 많고 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항공사만은 아니겠죠? 당연히 이런 시국에서. 네, 맞습니다. 그 국내를 막론하고요. 항공업계라고 하면 뭐 멀쩡했던 회사나 그렇지 않은 회사나 다 지금 뭐 죽을 지경이다. 직격탄을 맞았죠. 이런 아우성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뭐 아시아나는
말씀하셨듯이 부채도 많고 예. 자금난도 겪고 있던 회사인데 그거 해결하는 문제는 이거보다 한층 더 어려울 수밖에 예.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산업은행의 고민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를 지원해야 이 기업이 살 수 있을까, 또 예. 이거를 인수하는 기업도 다치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예. 이런 데까지 또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를 걸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좀 감안해야 되는 약간 복잡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이게 네. 보면 근데 지금 마땅한 해결책이 딱 떠오르질 않는 것 같은 게 문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정부는 근데 좀 건실하던 어떤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죠. 해외 다른 정부 같은 경우에. 예, 어떻습니까?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IATA, 우리말로 얘기하면 국제 항공운송협회랍니다. 이 항공 여행 분야 일자리가 내년에 3,200만 개 사라진다. 예. 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항공업계 적자가 19조 원에 이를 거다. 예. 근데 올해 안에 해결되는 거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다. 아, 예. 뭐 이런 그 예측을 내놨어요. 예. 그리고 이 협회에서 그래서 집계를 한 걸 보니까 예. 5월 중순까지 전 세계에 있는 정부가 항공업계에 지원한 자금이 132조 원이라고 합니다. 예. 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예. 절반 정도는 돈을 빌려줬고 예. 이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고요. 예. 세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갚을 필요가 없는 돈, 뭐 조건은 이제 직원들에게 월급으로 예. 줘라. 그래서 고용을 유지해라. 뭐 이런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예.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갚을 필요가 없는 돈도 꽤 많이 지원이 된 겁니다. 이게 다 항공산업을 뭐 기간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공감대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 이 기자 시간은 다 네. 됐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쭤보면요. 지금 협상 이제 인수하는 기업도 살아야 되고 네, 파는 기업도 팔아야 되고 그렇죠, 뭐 어떤 채권단은 손해를 덜 봐야 되고 그렇죠. 묘안이 있을까요? 묘안을 찾는 게 정말 힘든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예. 인수하는 기업은 아시아나 살고 자신도 살아야 되고요. 예. 또 산업은행은 이 고용, 또 그렇죠. 기간산업으로서의 항공산업의 입지를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예. 하려면 사실은 산업은행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